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35년을 다닌 이 건물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은 넘었고 주름도 깊게 패였더군요. 마지막 출근.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난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밤새 야근하던 때 승진 발표를 듣던 순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책상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개인 물건이 별로 없더군요. 낡은 머그컵 하나, 가족사진 액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이 이 작은 박스에 다 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 무게가 35년의 무게인가 싶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뒤돌아보니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 갑자기 제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귀가길 늘 걷던 길인데 오늘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보니 모두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더군요. 퇴근하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학원 가는 아이들. 그런데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더군요. 아내는 아직 일 중이고 아이들은 당연히 각자 집에 있겠죠. 불을 켜자 집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는 4개였지만 앉을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습니다. 그 순간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예전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아내의 부엌 소리가 들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소리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있었고 저를 위해 준비된 저녁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바쁘니까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싱거운지 모르겠더군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겠죠.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짧은 인사와 함께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내도 피곤할 텐데 굳이 말해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내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내일은? 모레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는데 일이 없으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무얼 위해 일했던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있어 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일어나서 씻고 정장을 입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으니까요. 대신 평상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 하나.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밥과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이렇게 조용한 거였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아침 프로그램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펼쳤지만 금방 다 읽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것이었구나.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더군요. 밖에 나가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식사를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더군요. 저만 천천히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저도 이제 저분들과 같은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들 각자의 일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일상은 뭐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바빴어요. 그 말과 함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끊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아빠, 응, 잘 지내니? 네, 바빠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끊을게요. 뚝.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딸의 유치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많은데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제가 뭘 했는지, 딸 입학식 때 무슨 말을 해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더군요. 아, 그때도 저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행사에 얼굴만 비추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었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운동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운동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딸이 고등학생 때 적어둔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펼쳐본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집에 일찍 오셨다. 하지만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셨다. 나는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이제는 저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35년을 일했던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 생활비. 그걸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저는 그저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먼저 그렇게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대신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용돈을 쥐어줬으니까요.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적어도 지금이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제 마음을 전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에게 다가가 보기로.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며 서툴게 칼질을 했습니다. 손을 베일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완성했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거예요? 응,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아내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간이 좀 세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 소재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을 피해 점심때 걸었습니다. 다행히 받더군요. 아빠,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이요? 왜요? 그냥 오랜만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회사 일이 밀려 있어서 주말 출근해야 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집에 놀러 가도 될까? 아, 아빠. 요즘 애들이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주말에도 학원 가야 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아빠, 다음에 제가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때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해도 가족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정말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다시 제게 돌아올까?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였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그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통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 같은 경험.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들과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죠. 학교에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그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그림들을 지나치면서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을 짜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라고 말할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야구 경기 티켓을 2장 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야구 티켓을 샀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함께 갈 수 있을까? 답장이 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셨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잖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갈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미술 전시회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열리는 한국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미술 전시회요? 아빠가? 응, 내가 미술 좋아하잖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아빠. 드디어 작은 시작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35년 동안 쌓인 거리를 좁히는 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겠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야구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아서 다시 평상복으로 바꿨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앞이었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더군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야구장으로 향하는 길,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좌석에 앉았는데 아들은 경기가 시작되자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저는 야구 룰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아들은 경기에 집중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TV 앞에서 야구를 보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경기 중간 간식을 사러 갔습니다. 핫도그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와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인데 이렇게 예의를 차린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올 때 아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과 헤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더군요. 일요일 딸과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딸은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지만 안아주려 했을 때 어색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손주들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저를 어색해하며 금세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작가 이야기, 기법 이야기, 색감 이야기. 저는 미술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림보다 딸의 얼굴을 더 많이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예뻐졌을까?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한 그림 앞에서 딸이 오래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딸이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딸도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같이 그림을 그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딸과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보더니 무언가를 찾아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노인복지관 안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곳에 가야 할 나이구나. 딸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으니 나가서 활동하라는 뜻이겠죠.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건데 복지관에 가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응, 좋았어. 애들은? 잘 있어. 손주들도 건강하고.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도 예전엔 저랬을까? 아니, 우리 집은 한 번도 저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딸과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벽은 하루 이틀에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벽이 조금씩 낮아지겠지.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주말마다 아들이나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바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은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건 아닐까? 그날도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과로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고 있었던 걸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먼저 갔습니다. 병실에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일에 치여 살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마음을 나누는 순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딸이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어떻게 알았을까? 아내에게 물어봤나 봅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오랜만에 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세 식구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고 딸이 오빠를 보살피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3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이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도 하고 주말에 함께 시간도 보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함께 어디 가자는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냐고 물었지만 역시 바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요즘 들어 대화를 하려 하냐고, 왜 이제 와서 여행을 가자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도 돕고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회사 일만 하는 남편을 보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혼자 갔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혼자였다고. 남편은 없었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시간이 생겼다고, 갑자기 좋은 남편이 되려는 것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35년은 돌이킬 수 없다고,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싶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매일매일 그랬다고. 결혼기념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식하자고 부탁했지만 회사 회식이 있다며 못 간다고 했던 날.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켜고 혼자 불었다고.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지,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이제 와서 변하려는 남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충격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다고. 서운함, 외로움, 상처. 이걸 어떻게 지우냐고. 그날 밤 아내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안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각자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을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책임을 다하면 사랑도 전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 시간, 제 관심, 제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너무 늦었으니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늦게 깨달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과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봤을까? 아마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펜을 들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쓰려니 손이 떨립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35년 동안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서,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 시간, 내 관심, 내 사랑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기억합니다. 당신이 외식하자고 했을 때 나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상담, 운동회, 발표회. 당신 혼자 다 갔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싶어서. 하지만 나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지새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를 핑계로 당신을 외면했던 것을,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나 자신만 생각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당신과 제대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걸 압니다. 35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당신이 다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여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라도 전합니다. 당신의 남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편지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내가 나오기 전에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읽고 뭐라고 할까? 용서해 줄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몇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읽었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을 이렇게 늦게 듣게 될 줄 몰랐다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 번에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35년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에, 함께 노력해보겠다는 것에.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아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보는 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 천천히 함께 걷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녁 메뉴를 고르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여행을 갔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산, 작은 시골 마을. 그런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회사 일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은 하고 있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딸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밥을 먹자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자고. 이제는 제가 바쁘다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가족, 딸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흘리고 장난치고 떠드는 모습들. 옛날에는 시끄럽다고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의 소리구나. 식사 후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나가니 딸도 따라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덕분에 자신도 더 나은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딸도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빠를 이해하게 됐다고.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그리고 이제라도 변하려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아들도 딸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이런 날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5년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소중하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앉아 아침을 먹으며 오늘 뭘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공원 산책 후에 시장에 가서 저녁장을 보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집이 조용해진 줄 알았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건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은 빈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소중하게.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은퇴 후 저는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공간 속에서 진짜 삶을, 진짜 가족을, 그리고 진짜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